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맵고 짜고 단 음식 자주 드시나요? 음식을 직접 만들 때는 아무래도 신경 쓰게 되지만 가공식품을 먹거나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음식 성분을 모른 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결에 먹게 되는 식품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식품 안전, 그중에서도 특히 나트륨과 당류 등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들을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입법전망대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기름진 음식뿐만이 아니라 나트륨도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이다. 우리나라 국민 일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이 4,027mg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WHO 나트륨 섭취 권고량 2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게다가 비만 성인병은 더 이상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닌데 어린이 비만 성인병도 사회적 문제. 패스트푸드에 의한 비만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에 고혈압, 이 발생 빈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트륨, 당류를 비롯해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을 적절히 섭취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찌개에 고추장, 된장 등을 즐겨 먹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평균 4,000mg이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OECD 주요 국가 섭취량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3위 영국, 4위 미국은 물론 2위 일본의 4,280mg보다도 많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일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이 4,027mg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2010년에 4,878mg이었는데 한 3년 동안 17% 정도 줄어든 성과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그 WHO나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섭취 권고량으로 하고 있는 2,000mg에 비하면 2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고혈압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고 콩팥이 나빠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과 유방암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고 특히 어린애들 같은 키가 자라지 않고 나중에 여러 가지 고혈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나트륨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조 가공식품의 경우 함량을 알기 어려워 나도 모르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을 1회 제공량당 100g당 100ml당 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20mg 이하인 경우에는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g 단위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나트륨 표시 기준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도형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도형 형식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양에서 얼마큼 들어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도형 모양일 뿐이고 그 안에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일일 기준량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섭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영양 성분표에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퍼센트가 나와 있기는 한데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그 기준 중에서 얼만큼을 섭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나타내어 준다면 조금 더 소비자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쉬운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기된 나트륨의 양을 일반 소비자들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려고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려고 해도 여의치 않아서 모른 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나트륨 함유량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나트륨 함유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화 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나트륨이 들어간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라면도 있고 치즈도 있고 햄도 있고 그럴 텐데 식생활 속에서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식품을 제조나 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어떤 식품에 나트륨을 표시할 때 절대량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식품군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비라든가 상대적인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색깔,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식품군 내에서도 덜 짠 음식, 건강한 음식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또 식품업계도 덜 짠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트륨은 사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국민 의료비가 감소되는 이런 효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식품 제조 가공업자, 수입 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값을 설정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또는 국민의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적정 나트륨 기준값 설정이 법률 시행 전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가장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준 자체가 WHO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2000mg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기해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된장이나 김치 아니면 국류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표준화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된장이나 간장, 김치 등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을 좀 더 표준화해서 그거에 대한 표준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그 기준에서 얼마만큼 더 밑인지 아니면 더 높은지에 대해서 정보를 준다면 표준보다 내가 얼마나 더 먹고 있구나 아니면 표준보다 내가 덜 먹고 있으니까 조금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나친 나트륨 섭취는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이 패스트푸드 등을 즐겨 먹으면서 나트륨이나 당류, 지방 등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관련 법률안도 발의됐습니다. 법안 내용 살펴보면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인병은 더 이상 성인만의 병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 청소년의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 비만 관련 질환으로 청구된 진료비가 2,3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3년 아동 청소년 비만 관련 진료비의 경우 전체 비만 진료비의 10%에 달했는데요. 그만큼 아동 청소년의 비만 관련 질환이 급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의 과다한 섭취는 어린이들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공식으로 나온 집계에 의하면은 초등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한 30%, 6학년 정도 되면은 60% 정도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패스트푸드에 의한 비만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애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비만이라든지 또 짠 음식에 노출돼서 향후에 고혈압이 발생 빈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패스트푸드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 이외에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 또 조리 과정에서 각종 식품 첨가물을 함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 규정 역시 없는데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패스트푸드에 첨가물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익숙해지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영양 상태가 많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지금 영양소하고 그다음에 성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호식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햄버거랄지 또 우리 피자랄지 이런 것은 사실상은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가공식품이다. 대형 프랜차이저 같은 경우 가맹점이 한 100개 이상 된 그런 경우는 거의 중앙에서 모든 걸 공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공식품으로 보고 여기에 우선 영양소를 갖다 반드시 표기하자.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각종 색소랄지 이런 가미한 것들 이런 것들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표기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성분 및 첨가물 표시를 의무화해 총지방, 당,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해 패스트푸드의 포장과 표지에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식품 신호등 제도를 강화해 성분 표시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 모양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트랜스지방 역시 신호등 기준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분 표시 규정 강화 이외에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해외의 나트륨 및 유해 성분 저감 정책의 성과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을 짚어봤는데요. 소금 섭취하는데 많은 것이 외식이고 사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 먹는 음식에 모든 사람을 하기 어려우니까 빵으로 시작했습니다. 빵이라는 게 굉장히 짭니다. 빵이 부풀어지려면은 부풀어야 빵이 소프트하다 그러나요? 빵이 이렇게 맛있고 말랑말랑해지는데 이렇게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소금이 없으면 안 부풀려져요. 그래서 2%의 소금을 씁니다. 이제 많은 양을 쓰는데 영국 같은 데서는 2%에서 1.8, 1.6, 1.4 이렇게 1년, 2년 사이에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0.2g씩 줄이면 사람의 입맛의 변화를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근차근히 줄여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음식의 성분을 따져보는 습관. 그 현명한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입법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나트륨을 저감화시키는 덜 짠 음식을 먹자. 이것을 예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습관이라는 거죠. 지금 1년 넘게 국회에서는 나트륨 저감화 식단을 마련해서 그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예를 들면 뭐 쌈장에도 두부를 넣어서 덜 짜게 한다든지 나물에 소금을 덜 넣고 참기름으로 버무린다든지 먹어보니까 또 다른 입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저감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비만의 원인이 되는 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건강한 식품을 골라 먹고 또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아 비만율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소아 비만 이것은 많은 성인병, 소아 성인병 같은 거 유발하죠. 뭐 당뇨, 고혈압 등등. 근데 일단 소아가 비만에 걸리게 되면 그대로 비만으로 가는 확률이 나이가 먹어서 20대 넘어서 한 70% 가까이 돼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의 식생활 습관을 고쳐야만 국가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개인도 건강해지고 또 재정 절감 효과도 있고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을 하나씩 챙겨볼 생각입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시행 전까지 식품군별로 나트륨 함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특히 표시 대상 식품군은 면류와 음료류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요.
우리 국민의 주요 질병이 대부분 나트륨 과다 섭취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나트륨 표시 개선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패스트푸드 첨가물 함량 표시 법안도 더욱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